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수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내일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하네요. 오늘장의 모습 잘 전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 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시장 혼조 속 종목 장세. 박승용 전문가 코스피 60일, 코스닥 5일선 지지 확인. 최수창 전문가 2000포인트, 펀드 환매 저항 피로감.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최수창 전문가님, 2000포인트 펀드 환매 저항 피로감이라는 오늘의 체크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펀드 쪽에서의 환매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도 2000포인트 밑에서의 움직임 나왔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매물이 펀드 쪽에서 나왔는데요. 투신권에서. 네. 자,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밤만 되면 미국 시장에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아침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찬물이 좀 들어오거든요. 거기다가 장중에 보면 가끔가다 좀 심한 출렁거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나오는 이슈는 투신의 환매보다도 장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에서는 계속 매도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신권의 펀드 환매 부분 외에는 사실 기관의 금융투자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또 국가 지자체 등은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펀드 환매 부분이 심리적인 이천선, 과거에 우리가 2003년, 4년도죠, 5년도 이때 1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일 때도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매도였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2000포인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펀드를 가입하는 문의보다는 환매하는 문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단기적으로 시도를 2000포인트 또다시 하다가 현재 구간에서 좀 흔들림이 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피로감에 조금은 템포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펀드 환매 물량 지속되는 부분은 과거에 좀 그 흐름을 봤을 때는 2000포인트를 훨씬 뛰어넘은 이후에 일정 부분 이제 펀드 환매 물량 압박에서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에 따라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기회로 저가매수로 계속해서 나가시다가 펀드 환매 물량은 한 2100포인트 이상 넘어오면 그때 가서는 일정 부분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 화면에 자료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펀드 환매, 펀드 설정액하고요. 투자 1위명의 설정액 보시면 둘이 펀드하고 투자 1위명 합하면 한 508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시에는 한마디로 유동성의 공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라인이 펀드예요. 뭐 채권형까지 다 포함된 모든 건데 이 펀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설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1위명 쪽으로 아주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펀드 쪽의 설정액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펀드 환매 물량의 압박이 있어도 투자 1위명 쪽에서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증시에 끊임없이 유동성의 공급은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증시 주변 뭐 자금도 상당히 많아요. 대기 자금도 CMA나 뭐 전반적으로 MMF나 계속적으로 자금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금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펀드가 역시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2100포인트가 넘어서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과정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까요? 그럼?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놀랄 수도 있겠는데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월물이 그러니까 4월물이죠. 그러니까 6월 선물로 6월물이 생기고 그다음 옵션으로 4월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번 만기 이후부터는 지금 6개월간 사실상 박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개월간 박스라는 것은 200포인트 범위에서 계속 박스인데 이것을 이제 이번 2분기에는 탈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기 이벤트만 끝나고 나면 어쨌든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의 변동이 보이는데 아래로서의 큰 변동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일정 부분 아래로 흔드는 척 하더라도 위로 강한 변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나면 그 3개월의 선물 6개월, 3개월이죠? 선물의 6월물 사이에서는 변동폭이, 고조폭의 변동이 꽤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기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판단이시군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재우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다운을 예상했습니다. 내수와 중소형주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LED 휴대폰 부품주를 공략을 해보자 코스닥 중심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다운을 예상했습니다. 헬스케어, 노인복지 테마주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이 엇갈리네요. 이재호 전문가와 최수창 전문가가 시장을 오늘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최수창 전문가님, 네. 오늘은 왜 다운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만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교차 상태나 정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파생이 조금 영향이 아니죠. 좀 많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생 옵션에서의 포지션 플레이를 본다면 추정치긴 합니다만, 270이라든가 265 정도에서의 강한 콜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 막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오히려 이 과정에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1993, 4포인트인데 그 선 라인을 기준으로 뭐 좀 뺐다 올렸다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나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저점을 살짝 낮췄다가 다시 종가를 잡아주는 뭐 그런 식의 하루의 다운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닥은 월봉상 갭 메우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상 갭 메우기가 되고 나서의 이제 움직임이 여유롭게 움직일 텐데, 이것 또한 코스닥이 그동안에 올라왔던 고점 높였던 어떤 추세적인 가파른 진행은 당분간은 지그재그 형태로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의 움직임이니까, 이 다운이라는 것이 고점에서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의 임팩트라고 보시기보다는 횡보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숨고르기 장세의 다운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 특히 테마 쪽을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바뀐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형주의 저가 매수를 나서야 되는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큰 틀에서요, 중기적인 투자 전략, 미래의 차기 주도주를 본다면 결국 내수주가 올라왔고 수출주가 지금 계속 다운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역전되는 상황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출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계속 1분기, 2분기, 상반기 내에 이어가는 전략은 맞겠고요. 다만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좀 발빠른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코스닥의 그동안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번에 헬스케어라든가 노인 복지 쪽, 어제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치아 쪽에서 임플란트 굉장히 움직였는데, 최근에 또 이쪽의 움직임에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잠시 후에 종목이 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종목들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 남자의 실전 매매 종목입니다. 먼저 이재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전문가 하이트진로, SBI 엑시즈, 한국카본을 제시했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서울반도체, 모베이스, 아모텍을 오늘의 매매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로엔과 나노엔텍, SMEC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보니까 뭐 정말 말씀해 주셨던 헬스케어도 있고 음원 쪽도 있고 SMEC는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시는 건지 또 궁금한데요. 예,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세요. 네, 음원 관련주들에서는 KT뮤직하고 로엔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원 관련주들은 분명 시장에서 향후의 실적 반영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배분 문제 나오고 했던 정책적인 변화가 어쨌든 실적의 반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원 관련주들은 그 흔들림의 그 시장에서의 종목의 흔들림이 심하겠습니다만 추세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전망은. 그다음에 헬스케어에서 나노엔텍하고 IN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뭐 이제 자가진단 이런 부분인데, 이 나노엔텍하고 INC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헬스케어, 유비케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최근에 좀 더 임팩트 있는 뉴스의 힘을 갖고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흑자전환 및 신사업 주목인데요. KTH, SMEC 이 종목군들은 흑자 전환했거나 신사업을 하는 포인트. 예를 들면 KTH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제 포털 사이트를 딱 중단하고요. 그동안 사업을 거의 중단하고 새롭게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거든요. 컨텐츠 쪽으로, 유통 컨텐츠 쪽으로 개편하면서 이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커머스 쪽이죠. 티커머스 쪽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흑자 전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작기계 쪽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예, 저 그러면 이 종목을 6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 장에 추천자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저는 SMEC 이 종목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MEC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매출 사실 90% 정도가 넘습니다. 생산 능력이 1,500억 정도인데 이번에 공장 착공을 하면서 오늘 5월이죠. 이제 이 공장이 생산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간 생산 능력이 3,000억대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매출 부분은 충분히 작년에도 계속해서 매출은 증가를 해줬거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 공작기계 쪽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인데 이거 외에도 하나의 신사업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요즘 3G 잘 안 쓰시고 다들 신제품 핸드폰 살아가면 3G 권하지 않고 다 LTE 폰 권하잖아요. 판매 대리점에서. LTE 보안 장비 시스템, 보안 장비 쪽에서의 이 포인트가 이 회사의 신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에 들어있는 LTE 쪽이나 와이파이 쪽에서의 보안 장비 쪽이 대부분 다 해외 수입품이었는데 90% 이상이 이 회사가 이번에 그 장비를 통신 사업의 그 신성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말하면 수입품을 대체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면 이 회사의 그 신성장 동력은 또 하나의 날개가 달린 것이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더 기대가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5% 육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추가 상승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금 살펴주세요. 네, 사실 오늘 같은 날 더 추가 상승 도망가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살짝 옆으로라도 어제 종가가 3,815원인데 그 정도 이하로는 제가 봤을 땐 계속 매수가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좀 형성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은 3,75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끼가 있는 종목이라 거래량이 한 3, 4개월 전에 한번 뻥 터지고 거래량 감소하고 다시 한 달 전에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좀 끼가 있게 올라온 종목이니까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3,700원에서 800원대에 왔다 갔다 할 때 매수 포인트 잡으신 다음에 목표가는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게 보이는 건데 7,000원의 좀 중기적인 목표가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 라인은 얼마를 볼까요? 손절 라인은 일단 3,500원 직전 저점대 이때 이탈시킨다고 하면 일단은 손절의 리스크 자리에 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시장 전문가의 추천주는 SMEC입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손절 가격 3,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